포트폴리오 전략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 쪽의 선물이 일단은 반등을 주고 있는데 뭐 사실상 전일에도 미국 쪽의 정규장 흐름이 반등을 좀 모색하다가 다시 미끄러져 내려갔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일단 포트폴리오의 기준 설정을 좀 잡아서 들여다볼 텐데 거래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고 일단은 오늘도 뭐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우리는 이제 하이닉스로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해서 대처를 할 거고요.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로 유지를 하시더라도 그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뭐 의미 두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가는데 그 기준에서 우리는 일단 하이닉스 쪽으로 2분기 이후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삼성전기 거래량이 또 둔화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제 일단 멈춰두고 IT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기, LG전자까지 네 종목을 주력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문 문자 위주로 좀 보시고, 단문 문자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가요.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계속 많이 나가게 됐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도 좀 줄여드리도록 하고 종목도 좀 압축해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마감 포트폴리오 전략 지금 방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포트폴리오 전략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공지부터 바꾸세요 좀. 예? 우리 그 직원분들 새로운 영상이 나오면 다 나온다면 공지 바꿨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지를 아침부터 정해서 올려드리면 공지부터 바꾸세요. 일단은 전일 이제 마감 포트폴리오를 직원분들이 깜빡하고 안 올려가지고 아침에라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꾸리실 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 우선순위 말씀드리는 부분을 뭐 방송 원고에서도 우리가 어제 이제 그 전략 잡아드릴 때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다 진행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죠. 그러면 이제 우선주 주력주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IT 그리고 LG화학, 현대차,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바꿔드리면서 결론적으로 IT 쪽에 집중됐던 부분을 1대1 대1의 비중으로 설정해서 좀 들여다보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 1대1 대1 비중이라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 뭐 LG와 현대차인데 지금 개장 전에 올려드릴 때 횟수고, 그 다음에 장중 그 몇 거래일 동안에 오픈을 했느냐의 기준, 문자 사인이 몇 거래일 동안 나갔느냐의 기준이에요. 문자 사인이 이제 주력주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가죠. 그래서 59거래일 동안에 하이닉스가 31번, 그리고 LG화학이 40번, 현대차가 28번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이닉스의 문자 사인이 조금씩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사실은. 그리고 문자 발송 횟수는 35번, 59번, 38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채우는 관점에서 진행을 한 건데 이 기준에서 1대1 대1의 비중을 가져갔어도 일단 여기서는 시장 대비해서는 방어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0.45% 비중이 이제 만약에 55%였다면, 그러니까 5% 시장 조정 받을 때 하이닉스가 힘들었지만 얘들이 좀 방어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은 무조건적으로 실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항상 올라갈 땐 좋지만 우리도 네이버, 카카오를 공략을 했었잖아요. 수익을 냈었고 차익 실현을 다 했고. 그런데 항상 기준을 잡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윤정부는 이런 건 솔직히 싫어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도 우리가 들어가서 2000년 5월에 들어갔죠.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하고 5월에 들어가서 6월 달까지 단기간에 진짜 운이 좋은 거죠. 60%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정리에서 이제 시즌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또 200%. 그러니까 그건 진짜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사실은
뭐 LG화학이 있으니까 들여다는 보는데 편입을 안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크래프톤이나 신규 상장주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종목군도 우리가 다 들어가서 다 수익 내고 다 빠져나왔는데 미련을 안 두잖아요. 미련을 안 둬. 미련을 왜 둬? 실적이 없는데. 이슈 때문에 오버슈팅 하는데. 그러니까 주력주는 무조건 실적이다. 지금 실적 전망치가 하회됐어도 과연 이 실적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적이 하향됐다고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을 때에도 주가가 더 많이 미끄러져 있느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자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 어제도 보셨지만은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조선주 끝내줍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근데 개뿔이나 실적은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적자가 축소된 거지 얘가 어마어마하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실적 전망치가 하야됐어도 지금 만약에 내년에 6조를 형성한다 해도 PER 10배 그리고 PBR이 1배 미만 이건 뭐 역대적으로 최저치에 해당하는 성장주잖아요. 거기다가 가치주로도 포함이 됩니다. PBR 1배 미만짜리 기술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설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 압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와 기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무슨 PER이 6배야? 얘가 성장주냐 아니냐 했을 때 얘도 성장주죠. 전기차에 대한 부분.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 이외에 현대차와 기아를 합산한 거예요. 현대차와 기아를 합산했을 때 전기차 가장 많이 파는 그런 업체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카나리아 바이오도 보는 거예요. 카나리아 바이오 뭐 지금 우리 연구원님이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잖아요. 개장 초부터. 어제 야간 방송도 했고. VI 지금 발동됐어. 근데 그런 거는 마음이 편할 때 개별 매매 또 교육 기준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고. 그 뭐 이슈 터져가지고 공시도 안 나온 거 공시를 냈나요? 삼상? 좀 이따 확인해 드리고. 결론적으로 주력 기준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20위 이내에서도 보고 있는데 뭐 금융지수사는 우리가 이제 손을 내려놨고 한전이 20위까지 딱 올라왔는데 한전도 일단은 덜 빠져서 20위로 올라온 거죠. 실적이 개선돼야 되는 게 원자력을 쓸 수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시장 5.03% 6월 말 종가 대비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냐 하는데 방안의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이런 종목으로 주력을 채우고 계세요. 그죠? 비중의 이제 비중 그 조절 부분을 잘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7월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이 섹터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빠르게 대처했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배운 것처럼 거래가 터지는 업종 그 섹터 그죠? 그 거래 터지는 종목에 명분이 있느냐? 칸나리아 바이오는 자기 혼자 움직이고 자기 혼자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020년이나 2021년이면은 동반적인 흐름이고 동반적으로 강세를 띠면 추세가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그 흐름으로 연동이 된다면 일단은 개별 기준에서의 변동성 그리고 꺼져 내려가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책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그 먼저 번에 정리해 놓은 거 있었죠. 미국의 정책 기준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기준하고 해서 방산하고 미국의 이제 친환경 뭐 태양광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 PPT 좀 찾아서 좀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방산 태양광 2차 전지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나 2차 전지는 미국의 정책 수혜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친환경에 대한 전기차, 거기에 2차 전지. 방사는 국내 정책,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국내 정책에 대한 기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얘네도 많이 두들겨 맞았죠. 어제 많이 두들겨 맞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들겨 맞은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 조금 더 다시 기업 분할에 대한 해석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하나솔루션의 누적 수급이 지금 뭐 5월 20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누적 수급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주력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문자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도 올려드리는데 사실상 불기둥방이나 매직 마스터 방까지 다 이 녹화도 올려드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 드린단 말이에요. 다 드리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주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해서 뭐 간단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저것 다 사고 싶은데 문자도 왔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그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선택하십시오. 뭐 삼성전기, LG전자 선택 이렇게 드렸지.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압축을 해서 분산시켜 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럼 얘들이 55에서 60, 80%의 비중을 형성한다라고 했을 때 주력주가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내 매매가 원활치 않아요. 그럼 80%를 채워놔도 시장 대비해서 소외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 5% 밀릴 때 얘네들은 그래도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세 종목을 잘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오를 때는 IT가 바보 같았지만은 6월 말 7월 달 저점 찍고 돌릴 때는 IT가 가장 먼저 반등을 줬어요, 사실. 가장 먼저. 하이닉스도 9만 원에서부터 12만 5천 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35%인가요?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등을 줬었어요. 그 연속성을 좀 못 가져가서 좀 힘겨웠던 부분이지. 그냥 결론적으로 주력주를 55로 채울 거냐, 80으로 채울 거냐. 55를 채우는 건 내가 매매가 원활할 때. 그리고 나서 수행 종목이 무지 많습니다. 지금 뭐 LG노텍, DB하이텍도 있고, 뭐 하나솔루션, SM도 있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쭉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아끼고 있어요 지금. 응?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얘네들 어차피 들여다보고 가지고 갈 거고 시장 돌리면 미국 정책주로 집중해야 되는 게 맞죠. 방산주도 마찬가지. 한국 정부의 이제 정책주. 항공우주청을 만들고 그런 내용이 항공우주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이제 뭐 방산 분야의 완성체를 만들겠습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그룹에서. 그러니까 지금 항공우주청을 만드는 과정 속의 내용, 그 이전의 내용이 뭐냐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우리도 이제는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미국하고 얘기가 다 끝났잖아요. 전 정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추진체죠.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기준에 그러니까 우주 항공청을 만들어서 그 항공 우주 분야의 기술을 민간에게 이제 이전해 주겠다. 그 내용 중에 추진체 부분, 장거리 미사일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방산 부분이. 근데 이 방산 부분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도 자료 보도 자료가 아니라 보고서가 또 나와 있어요. SK증권 거. 그거 좀 찾아다가 좀 뿌려 주세요. 그 방산 부분이 예전에 조선주처럼 지금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선주가 유럽에서 기술력 가지고 가다가 일본으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아, 우린 더 이상 이제 3D 뭐 이런 거 안 할 거야. 힘들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고. 그게 2000년 초반 완전히 이제 자리가 잡혀진 거고. 지금의 기준이 방산 쪽이 재래식 무기 사실은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게.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분을 일단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육성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누적 수주 금액 대비해서 신규 수주 금액이 뭐 상상을 초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평가는 아닌데 근데 거래를 터트리고 강세를 띄니까 보는 거예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이니까 환급성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좋아서 들어간다 그러면 고점을 놓쳐요. 세비캠 뭐 폐배터리에서 100% 이상 올라오고 뭐 거의 1조까지 올라오고 근데 꺾여져 내릴 때 순식간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없는 쪽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중하자라는 쪽에 기존에는 한국 항공우주를 설정을 같이 했어요. 두 개를 설정했죠. 하나 솔루션 한국 항공우주.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솔직히 변동성이 크니까 단기 성향으로 가지고 가자.
거기에서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뭐 14조짜리, 에코프로 3조 5천억짜리, 또 에코프로 BM 10조 넘는 종목 요 기준에서 먼저 보고 나머지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성일하이텍, 뭐 금양, 세비캠 요런 데서 변동성 같이 보자. 이렇게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럼 결론은 내가 매매가 원활치 않으면 세 종목에 대한 비중을 높이시는 게 옳고, 그리고 장중에 들여다보실 수 있어도 매매가 뭐 좀 내 성격이 좀 미련을 가져, 이거 내일이면 오르겠지 이렇게 되면은 주력주를 가져가시는 게 맞고, 응?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수익 종목에서는 지금으로선 1순위 순위가 하나솔루션이란 말이에요. 2순위를 SM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SM의 거래가 너무 안타까운 게 거래가 없는 게 지금 굉장히 짜증스러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거래가 터질 걸로 기준을 잡고 우리가 좀 많이 편입해 놨는데, 편입 단가가 공식적으로는 75,000원, 그리고 밑으로 또 위로 77,500원도 갖고 계세요. 삼성전기 정리해서 우리가 SM 들어간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12만 5천 원에 파셨으면은 예를 들어서 5천 원 밀렸으니까 한 4% 조금 더 밀린 건데, 하나 SM을 갖고 있게 됨으로써 10% 가까이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없어. 둔화되고 있어. 시장에 뭐 밀리는 걸 떠나서.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냐? 돌려질 때의 SM이 계속해서 거래가 제한적이라면은 일단은 그러면 SM에서는 철수.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큰 이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수급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자기들끼리의 리그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전체 시장이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솔루션인 거예요. 그리고 SM은 지금 오늘까지도 봅니다. 계속 보고 이제 어차피 시장이 어려워서 눌려져 있다 보고 수급만 개선되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일단 보유 유지, 그리고 문자도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 이제 비중 조절 기준만 잘 잡으시고, 그 다음 범위가 우선순위를 만약에 둔다면 그 다음 범위가 이제 DB하이텍을 주봉으로 보면서의 대처. 왜? 오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서의 대처인데, 얘도 얘로 집중하겠습니다는 일단 아직은 아니에요. 개장 초의 기준은 집중하는 거죠. 근데 개장 초의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가 안타깝게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프로그램도 22만 주가 나와버리고. 근데 이제 일단 거래가 터졌다는 거하고 손바뀜이 있다. 마감 이후에 보겠지만 일방향적인 외국 기관의 매도라면 이건 좀 짜증스러운 상황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는 과정이라면은 그러면은 주봉으로 대처하면 돼요. 그리고 주봉에서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되고 터지면 IT 전체적인 종목 상관없이 터지면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LG노텍은 지금 30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무너져서 내려온 게 거의 뭐 10개월 만인가 될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차트 볼 겁니다. 얘도 들여다 보는데 말씀드리는 뭐 하나솔루션의 우선순위만큼 되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보면 다 좋아. 안 좋은 종목이 어딨어요 지금 솔직히.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방산뿐만 아니라 누적 수급 다 들여다보면 다 좋지. 삼성 엔지니어링은 안 좋아해? 어제 많이 맞았다고 해서? 다 좋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솔직히 없어요. 지금 우리 쪽 종목의 급대형주 기준에서는. 다만 이제 우선순위를 누구를 줄 거냐를 명확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력주,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현재까지는 SM까지는 보는데 SM의 거래가 둔화되면 안타깝지만 한 발짝 뒤로. 손절하고 나오자는 게 아니라 왜 손절을 해요? 누적 수급을 눈으로 봤는데. 시장 대비 그렇게 많이 밀린 게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돌릴 때 거래가 없이 돌리면 그때는 빠져나오는데, 돌릴 때 거래를 또 빵 터트린다. 얼마? 최소 200만 주, 150만 주, 200만 주 이상 터트리면 빵 돌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야 이제 시장 돌리면서 추세 강화 나오는구나,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범위 이제 뭐 하나씩 보시면 다른 논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 방산 쪽에서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이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현대로템도 계속 꾸역꾸역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들여다볼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결국은 LG노텍도 밀려주면 참 고맙다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러한 등락이 나오니까 공포감이 먼저 형성이 되고 편입을 못하게 되죠. 장이 좋을 때 이랬으면은 아유 뭐 땡큐네요 솔직히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메꿔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세 강화가 아니라 뭐 추세 약화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추세가 강화된다, 갭이 나오면 추세가 강화된다의 기준이지 갭이 메꿔진다고 하락 반전한다 이러진 않아요. 갭이 메꿔지면은 강했던 추세가 둔화된다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다른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연출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과하다.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달 동안 이 위에서 움직이던 거를 오늘 한 방에 어떤 특별한 뭐 문제가 솔직히 불거진 걸로 해석하지 않는데 오늘 한 방에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도 글쎄 오늘 거래가 터지고 변곡점의 기준이 될지 예?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고 고점이면 변곡의 인식을 잡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흐름의 변곡의 기준이 잡힐지 예? 이런 위치에서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마감 때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거래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식으로 돌려질지 누적 수급이 이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다만 이제 원체 저평가 상태다. PER 기준으로 원체 저평가 상태다. 누적 수급이 아주 원활하진 않습니다만 뭐 손바뀐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10월 이후에 120% 이상을 들어올린 이후에 진짜 시장 대비 잘 방어를 한 건데 진짜 방어를 잘한 거죠, 시장 대비. 근데 오늘 말도 안 되게 오늘 아무런 이유 솔직히 이유가 없지 않나요? 어? 이 상태에서 꽁하고 무너져 내렸다. 지금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잘 움직임을 주다가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의 기준에서의 손을 대는 범위는 한 발짝 뒤에서 볼 텐데 그럼 왜 문자 나갔냐? 가격 반발력을 줬기 때문에 문자 나가는 거죠. 저점을 찍고 1.52% 이상을 돌리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다시 29만 4,500원을 찍고 다시 돌려요. 그럼 거기서 재차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편입한 단가, 그 단가 대비해서 일단은 최소 2% 전후 수준의 등락이 있어야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지금 기준에서 추가 편입을 단행할 수 있다. 지금 기준에서 다시 바닥을 찍고 돌리니까 다시 바닥이 이탈되면 우리에게는 예를 들면 대우 조선해양처럼 얘가 이제 28,000원 이탈되면 정립되는데 28,000원 이탈이 안 됐네. 그죠? 안 되고 거기까지 내려왔다 다시 돌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유지가 되는 거죠. 28,000원이 이탈이 안 됐다가. 그러니까 얘는 28,000원 이탈되면 손절을 하겠습니다 하고 반등 나올 때 따라붙은 거고 LG노텍은 얘 뭐야 평상시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고 뭐 지금까지 잘 방어됐는데 오늘 이렇게 밀리는 거는 글쎄 이게 추세가 꺾였나? 근데 과도한데 거래량 뭐 기준 여러 가지 잡았을 때 그러면 결론은 가격 반발력을 줄 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쭉 뻗어 올라가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밀렸을 때 저점 확인하고 다시 돌리면 그때 추가 편입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또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 또 깨고 내려가더니 또 돌려 그럼 거기서도 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하면 손절 범위나 이런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많이 과도한 이런 가격을 재차 또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9개월 만에 어떤 큰 이슈 없이 뭐 실적의 컨센서스가 하향되거나 그런 부분도 아닌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VIP 방까지만 발송을 해드렸죠. VIP 방까지만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기둥방은 지금 대우조선해양, DB하이텍 그리고 아니다. 불기둥방은 어디까지 나왔죠? 잠시만요. 확인하고 문자를 같이 발송을 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올려드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건 듣기 좋든 싫든 다 듣고 계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못 듣죠. 이거 1시간씩 막 들으려면은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영상 다 못 들을 것 같고 못 들으셔도 중요한 건 들으셔야 돼요. 그잖아요. 좀 중요하다 싶은 건 중요하게 좀 올려놓으니까 결론적으로 얼마나 능동적이냐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없으시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영상을 좀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괴롭히셔야 되고 괴롭히셔야죠. 내 포트폴리오 보낼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대처
기준을 잡아주세요라든가 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자 보내고 조금씩 움직임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제 눌려줄지 여부를 좀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흐름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이게 기회냐 아니면 야 이거 진짜 떨어지는 칼날이고 이거 완전 추세 꺾인 건데 이거 잘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기준이 되죠. 그리고 DBI 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거래가 없어서 가격이 좋아도 못 들어갔는데 지금 가격은 말 그대로 41,500원부터 분할 매수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편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격은 과도하게 이제 미끄러져 있죠. 그것도 오늘 녹화를 하면 만약에 녹화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솔루션, LG노텍, DBI텍 뭐 이런 쪽의 기준이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대차도 녹화를 하려나? 그리고 뭐 SM 거래가 너무 없어서 뭐 그렇게 아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이나 지금 세비캠의 변동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에코프로에 이제 좀 집중을 하자라고 설정을 해드렸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제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꾸려드린다 했는데 오늘 만약에 녹화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하나솔루션 그리고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변동성에서도 이제 설정 범위를 잡은 게 있기 때문에 그쪽 하여간에 좀 이따 이제 DBI텍도 보면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LG노텍 DBI텍은 오늘 녹화를 할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그렇게 놓고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아쉽지만 시장 낙폭 다시 줄였어요. 2200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20포인트로 돌려놨습니다. 16포인트. 그렇게 되면서 누가 가장 빠르게 먼저 움직임 주느냐 그거만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DBI텍 부분은 마지막 이제 5%뭐 추가 편입 기준을 설정할지 고민을 할게요. 그다음 하나솔루션은 비중 없으신 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수익 종목에서 1순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력주 다음에 가장 먼저 채우실 게 하나솔루션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SM 해간의 거래량 보면서 설정 범위 잡아드릴 거고 그래도 어렵다면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라니까 그럼 아예 대놓고 이거 정리해버리시고 이걸로 들어갑시다라고 해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이 되죠. 거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도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제 가격이 온 거예요. 48,000원대가 매수 평균 단가예요. 그래서 기존의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솔루션을 우선순위 1탑으로 잡아놨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순위 탑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만 원 넘겼던 부분에 이제 어제 외국인 매수 그게 이제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 부분이 될 수 있죠. 기관들의 매도 100만 주 매수 매도 손바뀜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솔직히 날로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대주주의 입장에서 좋은 거고 소액주들 입장에서는 야, 그 돈은 어디서 땡길 거야? 그게 이제 또 머리 아픈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를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뭐 현금이 뭐 지금 솔직히 현금 1조를 쥐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재무제표 보면은 뭐 잉여금이 있지만은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뭐 재무제표까지 들여다보면서 매매를 하실 기준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이 사 안 사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펀드멘탈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 좀 압축을 하자라는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은 문의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대처해 나가면 되니까 뭐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부분에 55,700원 여기도 누적 수급은 좋은데 시가총액까지 같이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5%의 기준이 잡혀져 있는데 만약에 어저 물량도 있다. 그러면 밀릴 때는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리면 손절이고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추가 편입을 심사숙고를 하는 거고.
200원, 250원 뭐 5%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편입, 그리고 어떻게 개당초 저점 28,000원 이탈되면 손절 됐죠?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이 부분은 하여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들어도 그럼 포트폴리오를 보내세요 아예. 그렇게 해서라도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부분 지금 바로 올려드릴 텐데 지금 불교등방에 계신 분들은 하여간에 옮겨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옮겨 오셔야 되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해봐야 어차피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고 고민을 하시다가 오시는 거잖아요. 방송을 보고 고민을 하다 오시는 기준이면 문의가 있으면 아예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는 게 가장 빠르죠. 저희 쪽에 이제 뭐 담당하신 분들은 주식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주식을 모르시는데 어떤 내용이 대화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잡아놓고 아니 VVIP 방에 가서 주력주 이렇게 딱 채워놓고 우선순위 뭐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 하루에 10번씩 문자 나갈 때 이날은 막을 쓰고 문자를 내보냈잖아요. 거래대금 1조씩 터지는 날. 몇 개월 만에 1조 터지는 종목 하나. 그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는데 우리는 직원분들은 주식을 못하는 분들을 쓴단 말이에요. 왜? 주식을 알면 연구원이지. 응? 그리고 사고 날 수 있고 어설프게 주식 알면 뭐 사고 난단 말이에요. 꼭 예전에도 보면.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7월 13일부터 문자 사인만 얘네들도 지금 에코프로가 문자 사인 나간 게 50회예요. 28거래일 동안 문자 나갔고 얘는 2차 전지는 여러 개 나간 거죠. 현대로템도 사실상 뭐 분산해서 세 개 다 분산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27번, 27번 나왔고 태양과 하나솔루션 뭐 58번 거의 매일매일 나간 거예요. 39거래일 동안에. 결론적으로 지금도 이제 마스터방에서도 이제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힘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자산 규모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이런 장에서는 넘어오셔서 포트 제대로 구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처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좋은 장에. 그리고 DB하이텍도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4.87%의 강세를 띠고 있다. 지금같이 어수선한 시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LG화학은 VIP 방에만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 현재 기준에 57만 4천 원 뭐 이런 기준에 그러니까 LG화학 채우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분들 또 IT 비중이 높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좋죠. IT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이 LG화학이나 현대차를 채우고 싶었는데 솔직히 못 채웠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채우셔야 됩니다. 채우시고 영상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직원분 압축해서 영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